에스턴 마틴 DBX 707입니다. 고급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답게 외관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의 완성도, 그리고 소재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품이 있으면서 무게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는 에스턴 마틴의 엠블럼도 그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큼직한 그릴과 공격적인 인테이크의 모습을 보면 이 차가 SUV이지만 달리기에 있어서는 진심인 걸 알 수 있는 포인트죠. 배기량을 감안을 했을 때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커 보이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어 스펙이라든가 측면에서 휠베이스 같은 거를 보면 절대 작은 차는 아니죠.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좌석 도어 그리고 앞좌석 도어 쪽에만 적극적인 편이고, 아무래도 이 가죽으로 실내를 전부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크루시패드 중앙이나 센터 터널 측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덜 적용됐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상하향 변동 폭도 제법 있는 편이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헤드램프 아래쪽에 범퍼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브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주변이 조금 밝아서 광량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저 벽 쪽을 보시면 쭉 뻗어나가는 광원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가 있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V8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982cc고요. 최고 출력은 707마력, 토크는 91.8kg/m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의 9단 자동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비율이 너무 좋은데요. SUV에서도 이런 비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고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공격적인 느낌,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휠은 23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85, 35, 23이고 뒤쪽은 325, 30, 23입니다. 세라믹 브레이크가 채택되어 있어서 글쎄요, 브레이크 성능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열 받기 전까지, 브레이크가 달궈지기 전까지는 약간의 소음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의 디자인도 대단히 공격적인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바디 컬러랑 달리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입체감을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전면에서 봤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선과 면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 팬더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장식 같은 것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루프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루프렉에서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마다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세련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 유리 하단에 몰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파팅 라인도 훨씬 좁아 보이고 라인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아주 잘 부각시켜주고 있죠. 공격적인 디자인과 과감한 선과 면을 생각을 해보면 주유구는 조금 평범하고 좀 작은 편입니다.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큼직한 스포일러는 충분한 다운포스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이 끝부분에는 카본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와이퍼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있는 이 끝쪽의 스포일러 부분, 스포일러가 2단으로 되어 있죠.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충분하게 다운포스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넉넉하면서도 확실히 여기에서 보니까 앞에서는 약간 순둥한 이미지도 있는데 뒤쪽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보다 보면은 에스턴 마틴 특유의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느낌들이 아주 잘 살아있죠. 위쪽은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연상시키는 스탠스는 뒤에서 봤을 때 이 차가 범상치 않은 SUV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듀얼 더블 타입의 머플러 팁이 공격적으로 보이면서도 이 스포티함의 정점은 아주 과감한 디퓨저에서 완성되는 듯 싶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되고요. 속도는 살짝 느린 편인데 소음이 없어서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장르가 SUV이다 보니까 패키징 같은 거 정말 꼼꼼하게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있어서의 크게 아쉬움은 없습니다. 바닥 판넬을 들어 올려보면 두툼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활용 잘 하셔도 케미컬이나 차량 관리용 케미컬이나 타월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뒤쪽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카펫 같은 것들 안쪽에 내장재 이런 끝부분에도 전부 다 가죽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이 차 설명하면서 고급스럽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한 브랜드임에 틀림없습니다. LED로 조명은 조수석 뒤, 운전석 뒤에 각각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조수석 뒤쪽에만 이렇게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전동으로 이렇게 완전 전동으로 접어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텐션만 줘서 접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나쁘지 않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 이 전체 천정까지도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마 천정까지 가죽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 브랜드는 페라리하고 에스턴 마틴 정도만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고 조절을 뒤쪽에서 버튼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내외장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스마트 키는 단순한 디자인인데 묵직하고요. 측면에 에스턴 마틴이라는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무게감이 꽤 있어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원락 기능은 뒤쪽에도 센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여기 앞쪽에 두 개 나란히 있는 부분에 조명도 들어오고요. 눌러서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도어는 두께가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 열어뒀을 때의 체결감은 굉장히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요. 소프트 클로징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가죽이 아닌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체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 재질도 고급스럽고 컬러 선택이나 전체적인 디자인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뛰어나고 고급스럽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컬러 구성도 브라운 계열의 가죽으로 잘 감싸주면서 스티치를 형광색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 같은 것도 좋고요.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정말 수공예의 끝판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내포켓 크기나 각도 같은 것들 적당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이렇게 에스턴 마틴 DBX라고 해서 수공예 작품이다. 수작업으로 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정말 편안합니다. 소재 자체도 고급스럽고 쿠션감도 좋고요. 날개 부분이 언뜻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장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 등받이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고요. 몸을 정말 잘 지지해주고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라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형에 따라서. 기본 전동 기능 포함되어 있고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날개 조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럼버 서포트 물론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센터 터널이 약간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가죽입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요. 풋레스트도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것들도 참 특이하죠.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의 푸시 타입 버튼 혼합이 되어 있고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4웨이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벤츠랑 구성이 많이 비슷하죠. 익숙한 부품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죽으로 다 꼼꼼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 디자인이라든가 요 마감 같은 것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에는 3스포크 타입의 원형인데요. 가운데 에어백 부분도 가죽으로 잘 감싸져 있고 단순한 디자인이면서도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잘 살려줍니다. 유리 전체가 다 루프로 되어 있고요. 오프는 안 되지만은 이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같은 것들이 아쉬움은 없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도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떠 있다 보니까 공간 여유가 있고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스위치가 있는데 전동 테일게이트를 이 안쪽에서 조작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이렇게 편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빨리 되면서도 열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8기통 터보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우렁찬 느낌이 좋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지금은 그냥 GT 모드인데요. 어우, 골골골골골 하면서 엔진 회전 질감, 스포티한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배기음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 깔끔하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요소요소에 잘 배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성도 좋은 편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해상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사용할 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요. 기본적인 구성 같은 것들은 사용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가 좀 특이한데요. 네, 전에 없던 소리라서 이런 부분들도 개성 강하고요. 아쉽지만 HUD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음성 명령이라든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다양한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패드 시프트가 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컬러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저는 오히려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고정형 패드 시프트가 와인딩 로드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패드 상단의 마무리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기어가 버튼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편안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뻗어가지고 시동도 걸고 뭐 후진, 전진, 이 시프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니지만은 에스턴 마틴이면은 뭐든지 다 용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패널은 와이드 타입이고요.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하고 있고 이 광각으로 처리된 부분에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용이 편리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줬습니다. 기능은 이 뒤쪽에서 컨트롤러 사용해서 쓸 수 있는데요. 벤츠 오너분이셨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익숙한 느낌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에어벤트가 살짝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공조장치는 이 주변부가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요. 이 토글 타입 스위치도 저는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 이 소리는 다시 들어도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기능, 파킹 센서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요. 볼륨 컨트롤은 여기서 이렇게 롤로 굴리는 방식입니다. 가변배기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차고 조절도 되죠. 에어 서스펜션 갖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주변부는 카본으로 또 쫙 마무리를 해놔서 정말 이 매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 안쪽에 공간도 괜찮습니다. USB-A 타입으로 단자 2개, SD카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갖춰 놓고 있습니다. 안쪽까지도 이 마감 처리를 참 잘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암레스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를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밀면은 펼쳐서 쓸 수 있고요. 장거리 여행할 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은 여기 은색 버튼을 살짝 누르면
네,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마저도 고급스럽네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마감 꼼꼼하고요. 이 올라오는 부분 천정까지 가죽인 차량 흔치 않은데 말이죠. 선바이저도 물론 가죽이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측면을 가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쪽 기능만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도 다 알루미늄으로 이 부품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되게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거울은 되게 쬐끔한데 양쪽으로 은근하게 들어오는 LED 조명이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 위쪽은 또 스웨이드네요. 실내등은 LED고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이고요. 이너 커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이 레버 타입의 스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도 얇기 때문에 실제 시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뒷좌석입니다. 앞쪽보다 오히려 더 도어가 두툼한 느낌이 들고요. 오픈 각도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윈도우는 프레임리스 방식의 이중 접합이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 좀 두툼하고요.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가서 좀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의 카펫도 굉장히 두툼하게 고급스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뒷좌석 세팅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헤드레스트 쿠션감도 나름 괜찮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도 오픈 타입으로 2개 갖춰놓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가죽 시트의 컬러 구성 센스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천정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는 거지만 이 손잡이 부분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잡을 맛이 납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갖춰져 있고 또 측면 기둥에도 잘 챙겨놨고요. 스피커도 이렇게 아래 위로 잘 갖춰놨습니다. 포지션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같은 거 조절 가능하고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앞뒤 모두 다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발공간이 푹 파여 있어서 무릎도 좋고 발공간에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아당기라는 거죠. 참 소소한 부분인데 되게 센스가 좋습니다. 뒤쪽에서 이 스포티한 벨트를 이 안으로 통과시켜서 좀 서킷을 제대로 달려보라고 구성을 해준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좀 아늑하다라는 느낌? 고급스러움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지.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소재의 선택, 마감 처리도 아주 좋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스펙 자체가 좀 단단하고 허리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3인치 휠 타이어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도심 주행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승차감은 아니었습니다. 연비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4km대 중반에서 5km대 초반 정도 보시면은 아마 실제 연비랑 가장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합 연비가 7km거든요. 근데 도심 주행에서의 연비는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하고 타야 되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달리기 성능이 출중하니까요. 언뜻 봤을 때 특히 앞모습이 약간 순둥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좀 쳐다보셔가지고 저는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이 주변 시선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선들을 즐기시는 분이면은 이 차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은요, 저는 제가 즐기는 건 좋은데 남이 이렇게 막 너무 봐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량을 구매할 때 DBX 707 구매하실 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동이 꺼졌다 꺼졌다 할 때 V8 트윈 터보 엔진이 좀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력도 끝까지 올려놨고 토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있는데 그런 엔진 스펙에 비교를 해보면은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잔진동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 잘 억제가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차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구도심 같은 데 다니더라도 부담감이 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후방, 광각이랑 협각 같은 걸로 전환시켜서 위에서 보는 어라운드 뷰는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주변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 카메라 워킹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이런 부분들도 세련됐으면서도 참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핸들은 고속에서 묵직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이 유격 같은 게 없을 정도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물론 뭐 가볍게 휙휙 돌아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만
무겁거나 좀 핸들링이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또 전혀 안 들었어요. 이 가변형으로 구성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이 좋지 못한 곳에서 갈라져 있거나 파여 있거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충격이 올라와서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3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 이 정도의 노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물론 그립도 굉장히 좋고 고속주행에서의 만족감은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은요. 어쨌든 도심에서 데일리로 타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이 차를 가지고 과연 300km 이상 제로백 3초에 차고 넘치는 이 출력을 국내 도로요건에서 과연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 조건이라고 하면 DBX 707 에스턴 마틴의 DBX는 같은 구간에서 시속 200km 이상을 충분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대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스포츠 SUV가 바로 에스턴 마틴의 DBX 707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량을 도심에서만 타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교외 구간에서 좀 신나게 달려줘야지 에스턴 마틴 DBX 707의 진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는 속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과격하게 차량을 좀 몰아붙여 보더라도 자세를 잘 유지해 줬는데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타입인데 셰시 강성도 강성이지만 차량의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의 민감한 반응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한 안정감 그리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차량이 시원하게 내달려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이 되는데요. 터레인, 인디비듀얼, GT,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GT를 기준으로 터레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차고가 올라가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까지 오게 되면은 기준 차고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모드만 살짝 변경을 해주면 원하는 차고를 맞출 수도 있는 기능이 좋습니다.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프레임리스 방식이고 SUV다 보니까 물론 날렵하게 곡선을 띄고 있지만 어쨌든 이 바람에 저항해서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음이라든가 풍조량 같은 것들에 대한 제어가 굉장히 수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내장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어서 플라스틱 비비는 소리나 찌그덕거리는 잡소리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요. 실내 리뷰 때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뒤쪽 트렁크 바닥 부분에도 매트 같은 것들, 이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장재를 마감해 주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공명음이나 잡소리 같은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GT 모드에서 9단으로 고정을 하고 시속 100km는 약 12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엔진의 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뭐 덕분에 GT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주행 질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8기통 4리터 트윈터보 엔진인데요. 벤츠의 AMG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기도 한데 정말 잘 다듬어져 있죠. 707마력의 토크가 91.8kg/m 정도 발휘를 해주고 있어서 차고 넘친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트윈터보 엔진은 터보렉 같은 것들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MVH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점이 뒤쪽에서 기분 좋은 배기음, 괄괄괄괄 하는 배기음 모드를 전환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배기음 같은 것들은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또 이 V8 엔진의 시원시원한 회전 질감 같은 경우도 그대로 운전자한테 다가옵니다.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나가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와, 순간적으로 푹푹 치고 나가는 느낌들, 그리고 거칠은 것 같으면서도 중후하고 또 중점으로 쭉 깔리는 배기음과 엔진 회전 질감이 같이 매칭을 이루니까 차가
자꾸만 가속 페달에 힘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서스펜션은 두 가지로 강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차가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받쳐주고요. 코너링을 아주 급격하게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보더라도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23인치에 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 300mm가 넘거든요. 굉장히 큰 타이어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GT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이 단단한 셰시, 가볍고 견고하면서도 단단한 셰시와 이 에스턴 마틴의 세련된 서스펜션 세팅 노하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과 감속 모두 다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줬고, 특히나 감속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이질감이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속도는 살짝 올리면 1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이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HUD라든가 그리고 반자율주행, 조향보조 같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좀 갖춰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 차의 컨셉이 좀 퓨어한 달리기 성능을 즐기시는 분들, 고급감은 가져가면서 달리기 성능에 양보, 타협이 없는 분들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의 가치라든가 컨셉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사람이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언급드려 봅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치고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편이고요. 부드러운 딱딱함이 아니고 안락하면서도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등받이 날개 조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면 보통 이 목이 되게 가누기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헤드룸 공간 여유도 있고, 일체형 치고는 쿠션감이라든가 제체형에는 기본적으로 이 등받이 형상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부담감이 적고요. A필러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두툼하게 보였는데, 실내에서는 딱 적절하게 마감을 잘 해주고 있어서 답답하거나 좀 그런 느낌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거울이 바깥쪽 문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A필러 끝부분에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창이 조금 더 하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고, 거울은 외관 디자인에 비해서 거울 면적이 굉장히 큼직하고 광각 처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시야 확보에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이 세라믹 타입이라서 거의 꽂힌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담력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 바로 탁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딱 중심을 잡을 정도로, 표현을 제가 조금 과장해서 하면 그 정도로 일반적인 브레이크와는 사뭇 다른 담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그냥 담력이 좋다 정도지만은 차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여 봤을 때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여러 번 해보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코너링은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SUV에서 이런 코너링이 가능한지 정말 에스턴 마틴 대단합니다. 터레인 모드를 사용을 하면 차고를 꽤나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차의 오너라면 글쎄요, 절대 이 차 가지고 오프로드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서킷에서 좀 질주하는 본능을, 잠자고 있는 본능을 좀 깨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프로드 성능도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긴 해요.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7km고요. 도심에서만 주행했을 때는 4.8에서 5.5 정도, 6km가 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GT 모드로 다니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연비를 간헐적으로 보기는 했어요. 10.3, 10.8, 11km까지는 안 나왔고요. 어쨌든 두 자릿수 연비를 갓 넘길 수는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8.5에서 9km대 초반 정도를 유지해 줬습니다. 9단 미션이라서 변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조금 이 충격 같은 것들이나
움직임이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속 충격도 굉장히 잘 제어가 돼 있고요. 일반 모드, GT 모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모드 전환을 하게 되면 뒤에서 뭐 후려 팬다라는 표현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퍽퍽퍽퍽 치고 나가는 느낌이 너무 재미있고요. 차량의 출력을 충분히 담았다가 달리는 쪽으로 잘 소화를 시켜주는, 예,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줍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어비는 좀 길게 가져가고 있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파워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에는 타이트하게 퍽퍽퍽 치고 올라가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니까, 시프터 다운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니까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시속 110에서 115 정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데요. 120을 넘어서면서 125에서 130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속도에서 느꼈던 풍절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크게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절음과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을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실내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천정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고급스러운 가죽은 촉각이나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이 럭셔리한 느낌들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해주는데, 향기도 또 남다릅니다. 딱 타면 벌써 이 가죽 향기가, 이 좋은 가죽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명품 그 가방이나 여러 가지 가죽 제품 판매하는 데 들어가면 나는 그 특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향기가. 특정 브랜드를 제가 지칭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고급 브랜드들의 향기가 차 안에서 물씬 납니다. GT 모드로 국도 구간에서 한적하게 주행을 할 때는 나름 또 고급 SUV 느낌이 물씬 납니다. 물론 23인치 휠 타이어에 조금은 단단한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도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요. 본닛을 못 열었어요, 제가. 이 차 시승차를 받고 나가지고 아무리 밑에서 봐도 벤츠랑 비슷한 구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석 좌측 하단을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 끝쪽에 있나 막 별의별 데를 다 뒤져보다가 어이없는 곳에서 본닛 오픈하는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턴 마틴, 영국 브랜드죠. 이 차는 우핸들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 마켓에서는 좌핸들, 우핸들 공히 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수석 안쪽, 그러니까 우핸들 기준으로 조수석 안쪽 끝부분에 본닛 오픈하는 레버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레버를 못 찾아가지고 이걸 에스턴 마틴 코리아에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예, 이 차의 DBX 707의 본닛 오픈하는 레버는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 끝에, 조수석 쪽 제일 끝에 아래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에스턴 마틴 DBX 707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